뽕평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오세훈 시장의 임기가 1년 2, 3개월, 1년 3개월 남았는데 참 여러 가지 머리가 복잡할 거예요. 시간은 한정돼 있고 하고자 하는 건 또 많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제약도 있고 서울시 의회가 이제 민주당이 압도적이 많으니까 고민이 많을 텐데 이럴 때일수록 취사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주변에 요청도 많을 거예요.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오세훈 시장 고민도 많을 텐데 지금 임기 시작한 지 며칠 안 돼서 하는 방향은 일단 여러 가지가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관사 안 쓰기로 한 거, 광진구에 있는 지금 살던 집에서 출퇴근하겠다 결정한 거, 그거 아주 잘했고요. 그렇죠. 1년 3개월 남았는데 뭐 또 관사로 이사하느니 마느니 하면 또 대깨문들 좌파들의 공격도 받고 어수선하고요.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찬반이 있는데 저는 뭐 괜찮은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또 반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자마자 이제 그 부동산 정책에 제동 걸고 나오셨죠. 그래서 공시제도 무리하게 인상한 거. 이거 사람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세금 폭탄으로 다 몰았거든요. 아니 집 하나 몇십 년 전서부터 가지고 있는 집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투기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 갑자기 공시지가 왕창 올려가지고 재산세 뭐 보유세를 막 폭탄을 매기니까 아니 수입이 많은 사람이야 그래 국가에 세금 좀 많이 더 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수입이 없는 사람들 내지는 수입이 많이 줄은 사람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수입이 줄은 사람이 태반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세금은 왕창 늘려놓으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물론 집이 몇 채 가지고 이걸 투기로 막 이렇게 팔아서 돈 벌고 이런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집 한 채 있는 사람을 폭탄을 매긴 거 요거 공시지가에서 태클을 걸고 나왔죠. 오세훈 시장이. 그거는 뭐 잘한 걸로 봅니다. 이제 당에서 이런 거 협조 잘해서 국회하고의 이제 시너지 효과 내는 거 이제 할 수 있고요. 근데 하여튼 또 뭐 들고 나오셨죠. 오세훈표 방역. 그러니까 이것도 뭐 약간 획기적이라고 그럴까요? 신선한 아이디어인데 노래방 등에 입장할 때 코로나 진단 키트 쓰자 하는 아이디어예요. 다시 말해서 코로나 진단이 지금 쉬워졌다는 거 아닙니까? 뭐 30분 이내 빠르면 10분이 있으면은 코로나인지 아닌지 결판 나는 게 있대요. 빠른 진단 키트가 뭐 콧물을 이렇게 좀 해가지고. 근데 정확도는 물론 기존의 그 검사보다 조금 떨어지지만 빨리 되니까 이거를 노래방 같은데 영업 제한을 하지 말고 시간 제한하지 말고 기존 하던 대로 영업하게 하는 대신에 이걸 철저히 뭐 20분 30분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거 손님들이 다 참을 수 있거든요. 뭐 앞에 이렇게 벤치 의자 같은 거 갖다 놓고 좀 기다리면 되니. 그리고 자기가 코로나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도 또 알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일석이조죠. 꼭 먹고 안 먹고. 그렇게 해서 30분 길어야 30분이랍니다. 10분에서 30분 사이. 빨리 검사해서 나 코로나 아니야 하면 들어가는 거. 그러면 이제 영업주들도 숨통을 좀 덜을 수 있고 손님들 입장에서도 밤에 노래 부르고 싶은데 그거 자유를 제약받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코로나인지 아닌지 빨리 알게도 되니까 일석이조다. 이런 거 신선한 것 같아요. 이것도 뭐 방역 당국하고 뭐 상의를 해서 이제 혼선 우려 없게 잘 처리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 거 참 좋아요. 지금 하는 거는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다 부동산 그 문제라든지 저 방역 문제라든지 이거 시급한 문제죠. 시급한 건 시급한 거대로 하되 1년 3개월의 핵심 테마를 잡고 가셔야 돼요. 그냥 허둥지둥 되다 보면요 금방 몇 달 지나고요 하다 보면 임기 끝나요. 그러면은 뭔 많이 한 거 같은데 치적으로 딱 남을 게 없어질 수 있어요. 뭐 자잘구레한 거 이게 물론 자잘구레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거지만요. 그러니까 자기 인기 관리에 치중할 것이냐 이게 인기 관리에는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도 하되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쭉쭉 스케줄표를 잡아놓고 하시되 물론 그렇게 하시겠죠. 그러나 테마를 정해야 돼요. 1년 3개월 동안에 내가 뭘 하겠다. 그거는 이제 저희 보수파의 시민들이 말하자면 지상명령이라고 그럴까요? 오세훈 시장을 뽑아준 거는 오세훈 시장이 됐든 나경원이 됐든 안철수가 됐든 누가 됐든 문재인 대깨문 박원순 이후에 서울시장은 탈환해야 된다는 게 시민의 욕구 분출이었잖아요. 그거에 표로도 반영됐잖아요. 퍼센테이지 보면 아시지만. 그러면 그거를 테마를 잘 잡아야 된다. 그러면 저는 핵심 몇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 같아요. 이제 박원순이 망쳐놓은 서울시 그리고 문재인이 망쳐놓은 대한민국 크게 대한민국이지만 작게는 서울시잖아요. 이거를 원상복귀하라는 지상명령이 가장 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노선 가치 이게 이제 마구잡이
사로잡이 죽여. 그래서 그 전에 제가 며칠 전에 뽕평에서도 교통방송 손 봐야 된다. 김어준이 자르지 않으면 굉장히 욕먹을 것이다. 이렇게 대놓고 한 거는 김어준이 개인 자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거기서 얼마나 좌파 편향, 선종, 혼동, 그 다음에 세뇌 교육을 시켰습니까? 거기서 밭 갈러 가자 그러고 지상명령을 쫙 내리면 그냥 대깨문들이 일사불란하게 쫙 했잖아요. 그게 교통방송 서울시 시민들의 그 세금 낸 걸 거기다 갖다 쏟아 부었잖아요. 1년에 400억 가까이. 그러니까 그렇다면 서울시 예산이 들어간다면 그런 거부터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가치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좌파 편향된 거를 우파 편향으로는 가져올 수는 없지만 균형을 맞출 필요 있다.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상징성으로 어떤 뭔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어떤 분이 저한테 아이디어를 주셨는데요. 광화문 지금 복잡하잖아요. 광화문 그 건설 막 뒤집어 엎는 거. 지금 이것도 그런 상징성 때문에 좌파가 한 거예요. 그리고 권한대행 시장이 박원순이 사망했어도 그걸 막 밀어붙이는 건 좌파의 상징성을 광화문에 쫙 까는 거예요. 그게 박원순 시장 때 한 일이다. 그리고 어떤 그 집회 못하게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좌파의 상징성을 깐 거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이거를 원위치 시키면서 우파의 상징성을 깔아라. 극으로 갈 필요는 없지만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 복원, 그 보수 우파의 기본 가치 있잖아요. 자 우선 한미동맹 복원, 저쪽은 뭡니까? 중국으로 가자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북한과 고려연방제, 그 다음에 중국하고 뭔가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한미동맹을 와해시자는 거 아니에요? 그 반대로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자. 이런 가치를 그건 대통령이 할 일 아니에요. 박원순이는 그걸 대놓고 했잖아. 대놓고 친북, 친중을 한 게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박원순 때 한 일이요. 차이나타운으로 얼마나 많이 깔았는 줄 아세요? 그리고 북한에 막 서울시 예산 막 퍼주려는 거 다 알잖아요. 이걸 반대로 뒤집어야 된다. 한미동맹으로. 그러려면 어떤 분이 아이디어를 주셨는데요. 서울시청 광장에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어떤 상징성 있는 조형물 같은 거 하나 놓으면 어떻겠느냐. 그걸 구체적으로 자유의 여신상을 아이디어를 주시더라고요. 자유의 여신상을 그냥 놓으면은 자유의 여신상이 미국에 있는 거지. 그걸 왜 우리가 흉내를 내? 아니, 그게 아니라 한미동맹의 어떤 상징성을 복원하기 위해서 자유의 여신상을 미국 거고 똑같이 노래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그런 상징성이 있는 거 있잖아요. 미국 자유의 여신상하고 한국의 자유의 그 어떤 그걸 모티브를 같이 이렇게 잘 협력하는 어떤 디자인을 할지 아니면 자유의 여신상 그대로 놓고 예를 들어서 자유의 여신상에 태극기 들고 있는 거랄지 저는 디자인 관점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릅니다. 하여튼 그 자유의 여신상에 놓음으로써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거 아니에요? 우파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 다음에 자유를 되찾는 거. 지금 집회의 자유 뺏겼죠, 표현의 자유 뺏겼죠, 언론의 자유 뺏겼잖아요. 저쪽으로 다 넘어갔잖아요. 김어준이만 설치게 만들어 놓고 그 자유를 찾는 거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미동맹 복원의 의미도 있고. 그럼 미국에서 볼 때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이거 서울시장이 우파가 되더니 한미동맹을 완전히 굳건히 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런 사인도 보내고요.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1년 3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런 가치 복원, 그런 거를 큰 테마로 정하고 그 테마에 맞는 일도 하면서 시급한 문제, 방역이랄지 부동산 문제를, 이런 시급한 문제를 막 같이 이렇게 취사 선택을 잘해서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휩쓸려서 하다 보면 이제 임기 끝납니다. 그러면 이걸 잘 하면은요, 1년 3개월 오세훈 시장이 잘 마치면요, 5년 후에 대권 주자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절호의 찬스가 1년 3개월 동안에 왔어요. 근데 반대로 1년 3개월 하고 그냥 지나가면 오세훈이란 정치 생명은 여기서 희지부지 완오브 그냥 있죠. 이걸로 쭉 그냥 갈 수 있습니다. 절호의 찬스가 딱 왔을 때 어떻게 운 좋게 온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박원순이 사망해서 보궐선거가 됐고, 이것도 어떤 새로운 보궐선거가 보궐선거가 없었으면 이런 운이 안 왔죠. 그 다음에 문재인의 폭정, 그 다음에 박원순이 해피려면 성추행, 이런 게 또 운이 온 거예요. 거기다가 안철수가 또 도와줬고, 그렇게 해서 단일화가 됐고, 이게 다 오세훈의 운으로 온 건데, 이 운을 1년 3개월 내에 완전히 이거를 찬스를 잡으려면 지금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굳건히 하는 상징성 있는 가치를 1년 3개월 안에 심어라. 그거가 입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그건 뭔가 상징적인 조형물이랄지 상징적인 어떤 업적. 그게 그래서 역대 대통령에 남는 게 딱 있잖아. 청계천 하면 이명박의 작품 4대강, 물론 4대강 쟤네들이 막 지우려고 그러겠지만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있거든요. 박원순도 그렇게 남긴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반대로 남기면서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앞에 나무만 보지 마시고 큰 숲을 봐서 1년 3개월 후에 자유우파의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더 덧붙이시죠, 제가. 저쪽이 적폐청산에 실패한 거거든요. 사실은 너무 적폐청산을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과도하게 길게 해가지고 우리들의 반감을 산 건데 그게 폐해가 이만큼이었으면 요만큼은 저들의 이익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 꼼짝없이 다 죽은 거 아니에요, 우파가. 그리고 180석 그냥 먹은 거고. 그러니까 그게 부정선거로 먹고. 왜냐면 쫙 잡아가고 그러니까 큰 소리들도 못 치는 거예요, 지금. 국회의원들도 큰 소리들도 못 치잖아요. 무슨 뭐 여참 잡아가려고 드글드글하니. 그러니까 이거 반대로 하되 아주 진짜 치고 빠지기 식으로 핵심적으로 기습적으로 1년 3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저들의 적폐, 서울시 적폐 있잖아요. 서울시에 그동안 켜켜이 박원순 10년 동안에 쌓아놓은 적폐. 진짜 핵심적인 거 몇 개만 그냥 적폐 청산으로 그냥 그걸 원위치 시켜 놓으십시오. 잘못된 거. 많을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그 중에서 상징성이 그게 이제 교통방송도 되고 다른 것도 많이 있어요, 지금. 그거 적폐를 그냥 과감하게 홍보면 그게 서울시를 되살려 놓는 거고 다시 원위치 시켜 놓는 거고 그 다음에 1년 3개월 후에 우파 새로운 서울시장 그게 이제 오세훈 시장이 또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권 우파에 유리한 고지를 점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기틀을 못하게 하는 그런 것도 하나 또 중요한 거고요. 그런 큰 그림을 지금부터 잘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어깨가 무겁다고요? 그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어떡하겠습니까? 시간이 없다고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또 한다고 또 나오셨으니까 무리하지만 인간의 능력이라는 건 또 하기에 따라서는 몇 배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시험대에 올랐으니까 잘해주시길 기원하면서 길을 한번 몰아줍시다. 이거 복식호흡으로 쫙 넣어가지고 길을 쭉쭉 드립니다.